까지 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밑에 있는 개념 체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다음 값을 구해라 라고 해서 OC2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반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은, 자, 5팩에 n팩 자리에 5팩 적으시고, 그 다음에 2팩 적고 5 빼기 2팩을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다음 식이 바로 나와야 돼요. 5팩에 2팩 3팩. 알겠죠? 실제로 문제 풀 때에는 5팩에 2팩 3팩을 계산해주면,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 좀 팁을 주자면은 큰 팩토리얼끼리 약분해라.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란 얘기니까 3일 3일 약분해주고 2, 4 약분해줘서 정답은 10이다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요 풀이와 요 풀이는 생략이 돼야 돼.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C4는 그러면 잘 봐라. 그리고 5C2나 5C3, 우리가 이제 5C2랑 5C3은 같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요거 어디 갔어? 요 3번 성질에 의해서 5C2와 5C3은 같다고. 이게 10이다라고 하는 건 너네가 이제 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면은 외워지기도 합니다. 자, 10C4라고 하는 건 10팩에 6팩 4팩이지. 자, 그럼 이제 요거 선생님이 푸는 거 조금 팁을 줄게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건 내가 푸는 방법입니다. 내가 풀 때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 식 다음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10, 9, 8, 7까지만 적어요. 어차피 600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4, 3, 2를 적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하면은 4, 2 약분해서 8, 9 약분해가지고 3 생기니까 210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선생님이 실제로 내가 10C4를 풀 땐 난 이렇게 풀어요. 알겠죠? 분모에 6팩이 있으니까 큰 팩토리얼이랑 약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6부터는 적지 않아요. 그리고 6팩을 아예 안 적어버리는 거지. 알겠지? 이런 게 이제 팩토리얼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고, 4C4는 4개 중에 4개 뽑는 경우니까 1, 8C1은 8개 중에 1개 뽑는 경우니까 8입니다. 알겠지? 8개 중에 1개 뽑는 건 8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자, 개념 체크 2번 볼게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 중에서 2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야, 택한댄다. 택한다. 그럼 봐봐라. 여러분들이 딸기맛 사탕과 겨자맛 사탕을 택하는 거랑 겨자맛 사탕과 딸기맛 사탕을 택하는 건 서로 같은 거예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서를 바꿔봐야 돼. 니네 머릿속에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리세요. 순서를 바꿔서 똑같은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순열은 A, B, C랑 B, C, A랑 다르면 순열. 조합은 A, B, C랑 B, C, A랑 같으면 조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딸기, 겨자, 딸기 같은 경우잖아. 문제의 의도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는 6C2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명의 탁구 선수 중에서 3명의 선수를 뽑는단다. 그쵸? 근데 A 선수, B 선수, C 선수가 출전하는 거랑 B 선수, C 선수, A 선수가 출전하는 건 같은 경우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2C3이다라고 풀어주면 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이제 NCR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NC4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n 팩토리얼 나누기 n-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지. 내가 얘기했죠. 큰 거부터 없애라고. 불편한 거부터 없애라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은 내가 봐라. 얘랑 얘를 약분시킬 거거든? 그러면 분자에 뭐가 남냐면 n, n-1, n-2, n-3이 남아. 맞니? n-4부터는 얘랑 약분될 거거든. 그 다음에 분자에 4팩이 남는데 4팩은 몇이야? 24. 얘가 35래. 맞니? 그러면은 n, n-1, n-2, n-3이 24 곱하기 35지. 근데 24 곱하기 35랑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전개해가지고 n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그 또라이 새끼지. 그쵸?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4가 4 곱하기 6이고 35가 5 곱하기 7이니까 순서 조금만 바꿔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야. 순서 1차이 나게. 그지? 그럼 n이 7이란 얘기지. n이 7이면 얘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거든.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면은 2번 문제는 NC4는 N팩에 N-4팩에 4팩이고, 그
그 다음에 nC7은 n팩에 n-7팩에 7팩이거든. 맞니? 왠지 알아듣고 있어? 빨라요? 괜찮아? 자, 이제 얘랑 약분될 거거든? 여기도 얘랑 약분되고, 그럼 뭐가 남느냐? 분자에 n, n-1, n-2, n-3까지 남고, 분자에 4, 3, 2, 1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n-1, n-2, n-3, n-4, 길어. n-5, n-6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7, 6, 5, 4, 3, 2, 1이 남아요. 이제 양변에 똑같은 거 없애줄 거거든? 4, 3, 2, 1, 4, 3, 2, 1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n부터 n-3까지, n부터 n-3까지 없앨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1은 7, 6, 5분의 n-4, n-5, n-6 자연수 1차에 나는 숫자 3개를 곱한 거를 7, 6, 5 위에다 올리면 1이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7, 얘가 6, 얘가 5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n은 11. 안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가면 3번에 n 플러스 3c2래. n 플러스 3c2는 n 플러스 3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3에서 2를 뺀 n 플러스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nc2다라고 하는 것은 n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n에서 2를 뺀 n-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고요. 더하기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n-2 팩토리얼에 곱하기 n-2에서 2를 뺀 n-4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야. 맞니? 그러면은 양변에 2 팩토리얼 곱해주면 2 팩토리얼씩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약분시킬 거거든? 약분시키면 첫 번째 거에서 뭐가 남냐면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가 남아. n 플러스 1부터는 얘랑 약분될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남냐면 n 곱하기 n-1이 남고 더하기 여기서 뭐가 남냐면 n 플러스 2 n-2 곱하기 n-3이 남아요. 맞나요? 그럼 이제 얘 전개해가지고 n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고.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자,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실생활처럼 이제 문제의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조합을 배우고 있으니까 조합으로 풀지. 내가 니네들한테 조심하라고 학생들한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단어는 너네가 당연히 순열 배웠으니까 순열로 풀고 뒤에 단어는 당연히 조합을 배웠으니까 조합을 풀고 이 뒤에 가면 중복조합이라고 배워요. 거기는 당연히 중복조합을 배웠으니까 중복조합을 풀겠지. 맞아? 근데 니네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 위에 써있니? 아니지. 그치? 그러면 니네는 애초에 시험에 이 문제에 딱 접근을 했을 때 얘가 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조합인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거 조합 배우고 있죠? 이 뒤에 중복조합을 배우는데 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조합인지 이 네 가지 중에 뭘 써야 되는가를 문제 풀 때 고민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알겠지? 지금은 당연히 조합이야. 하지만 얘가 왜 조합인지 생각하고 문제 들어가라고. 알겠지? 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5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대. 근데 야, A, B, C, D, E가 뽑히는 거랑 E, D, A, C, B 뽑히는 거 같은 경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야. 알겠어? 이렇게 항상 생각하라고. 왜 조합인지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야, 남학생이 A, B 뽑히고 B, A 뽑히는 건 같은 경우고 여학생이 A, B, C 뽑히고 B, C, A 뽑히는 건 같은 경우죠. 그래서 남학생 2명 뽑는 것도 조합, 여학생 2명 뽑는 것도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남학생이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여학생이 누가 뽑히는지 정해지는 게 아니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맞아? 확통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 독립이라고. 어떻게 알아? 그래? 확통에서는 이걸 독립이라고 불러요. 독립할 때는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남학생 2명 뽑아볼까? 6명 중에 2명 뽑자. 6C 곱하기 여학생 3명 뽑아볼까? 4명 중에 3명 뽑자. 4C3. 이게 1번 정답이야. 어렵지 않죠?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3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한 3명은 이미 뽑혀 있는 거죠. 뭐 부정선거든 뒷돈을 찔러줬던
어쨌든 간에 특정한 3명은 이미 뽑힌 거예요. 맞아요? 그럼 학생이 지금 총 10명인데 특정한 3명은 뽑혔기 때문에 몇 명 남았어요? 7명 남았죠. 7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3명 뽑는 거다. 아니구나. 5명 뽑는 거니까 2명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3명은 뽑아놨으니까. 맞아요? 특정한 3명은 뽑혀 있어요. 그럼 7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7C2다라고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는 방법일 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중딩 때부터 적어도란 단어를 사용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다음에 네모가 여기 지금 적어도 하나가 네모인 경우의 수 설명이 나와있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네모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는 거야.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대표가 모두 남학생인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 그쵸?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몇 번이 나와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5명을 뽑는 10C5가 전체 경우의 수고요. 맞니? 여기서 뺄 거야. 남학생 6명 중에 5명이 대표로 다 뽑히는 거. 남학생 6명 중에 5명이 대표로 다 뽑히는 걸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그러면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뽑히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래서 10C5-6C5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얍. 자, 넘어갈게요. 22번. 오늘 좀 신나네. 진도 많이 나갈 수 있겠다. 컨디션이 좋아. 선생님 지금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이 있는데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뽑아서까지가 조합이에요. 뽑아서까지가 조합.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야. 일렬로 세울 애들을 먼저 뽑자. 알겠어요? 일렬로 세울 애들을 먼저 뽑자. 남자애들은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고 동시에 여자애들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 내가 지금 여기다가 쓴 4C2 곱하기 5C3이 일렬로 세울 애들을 뽑은 거야. 일단 애들만 뽑은 거야. 니네들은 이제부터 일렬로 쓸 거야 라고 뽑아 놓은 거라고. 그 이제부터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일렬로 세워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5명 뽑았잖아. 그치?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5패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혹시 끝까지 계산해줘야 되니? 끝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볼게요. 9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한 5명을 뽑아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A랑 B가 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뽑혀 있어요. 그쵸? 야, 그러면 A, B를 뽑았다고 치자. 9명이니? 7명이지. 그치? 5명 뽑는 거니? 3명 뽑는 거라고. 맞아요? 자, 그럼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7C3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A를 포함한 5명이 생겼죠. 그죠? 자, A, B, C, D, E라고 합시다. A를 포함한 5명이 뽑혔는데 A, B 두 사람을 이웃하게. 이웃하게면 뭐 하라 그랬어? 네, 맞습니다. 묶음을 지으라 그랬지. 맞아? A, B를 묶음 짓고 C, D, E를 묶음 지으면 몇 묶음 나와? 4묶음이 나와요. 맞니? 그러면 이 4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도 곱해주고. 맞니? 지금 5명 뽑아놨잖아. A, B를 포함한 5명 뽑아놨고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4팩 곱해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묶음을 지었을 때 항상 뭐 생각해줘야 돼? 묶음 속을 생각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A랑 B가 자리 바뀔 수 있는 곱하기 2팩까지 해줘야 돼. 이게 2번 정답이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는 확통 문제의 가장 기본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조금 주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점을 이어서 만드는 직선과 반직선 문제를 냅니다. 직선과 반직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에 답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너네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운 거 잠깐 복습하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하자. 직선 AB는 표시할 때 AB 위에 이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직선 AB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게 직선 AB지.
AB를 뚫고 양옆으로 무한히 나아가는 게 직선 AB라고. 직선 AB는 누구랑 똑같아? 직선 BA와 똑같아. 맞나요? 자, 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하자. 그랬을 때 선분 AB는 AB 위에 이렇게 막대기 표시를 하죠. 이걸 선분 AB라고 하고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고 얘는 누구랑 똑같아? 선분 BA와 똑같아. 이거 니네가 중딩 때 배웠던 거야.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뭐 있어? 반직선이 있지.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출발해서 B를 뚫고 무한히 나아가는 걸 반직선 AB라고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지. 그죠? 그래서 요 놈을 반직선 AB다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무한히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BA 이렇게 표시하고 이 둘은 서로 달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을 이어가지고 만드는 선분 문제에서 얘가 직선이냐 선분이냐 라는 것과 반직선이냐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가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근데 여기서 봐봐라. 내가 여기다 이름 붙일게. A, B, C, D, E, F, G 라고 이름 붙일게. 그랬을 때 A에서 F로 이렇게 있는 요 직선은 F에서 A로 있는 직선과 서로 같은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 F와 F, A는 같다고. 그럼 이게 뭐 사용하란 얘기야? 조합 사용하란 얘기야. 맞니? 자, 그러면 조합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여기에 점이 7개의 점이 있어요. 직선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맞아? 그러니까 7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맞니? 자, 근데 조심해야 될 점, A, B로 만든 직선과 B, C로 만든 직선과 A, C로 만든 직선과 A, D로 만든 직선과 B, D로 만든 직선과 C, D로 만든 직선은 다 이거 하나야. 맞니? 다 이거 하나라고. 같은 직선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제외시켜 줄 거야. 저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고른 직선 다 제외시켜 줄 거야. 근데 다 제외시키면 아예 내가 지금 여기에 표시한 빨간색 직선이 아예 사라져. 그치? 아예 사라지니까 여기 마지막에 더하기 1까지 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영민이 알아듣고 있니? 더하기 1까지 해준 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볼게. 조금 더 가서 이거는 지금 직선 문제고, 그 다음에 선분 문제에서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선분 문제에서도 어차피 2개 고르면 A, B를 고르나 B, A를 고르나 똑같기 때문에 선분 문제에서도 이제 똑같이 푸시면 돼. 밑에 있는 거에서 선분은 아니겠구나. 자, 직선 문제에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1번이라고 합시다. 선분 문제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여기 위에서 A랑 F를 골라서 만든 선분과 그 다음에 F랑 A를 골라서 만든 선분은 서로 같은 선분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F랑 F, A랑은 서로 같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합 사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7개 중에 2개 고르면 돼. 맞니? 근데 여기서 빼주는 이 뒤에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빼주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라. AB 선분은 얘야. 그치? AC 선분은 얘야. AD 선분은 얘고. 맞아요?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는 직선 문제에서는 AB 직선과 AC 직선과 AD 직선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으니까 사시 2를 뺐잖아. 그치? 근데 선분에서는 AB 선분과 BC 선분과 AD 선분과 AC 선분이 다 달라.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냥 7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풀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게 1-2번 문제 반직선이라고 해보자. 반직선은 얘들아 A, B랑 BA부터가 달라. 맞니? A, B랑 BA부터가 다르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직선 문제에선 어떻게 접근해야 돼? 순서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할 땐 뭐 사용해야 돼? 순열 사용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7P2를 사용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직선일 때, 선분일 때, 반직선일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2번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래요. 삼각형의 개수. 우리 한번 또 고민해볼까? 내가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 A랑 F랑 E랑 고를 거야. A랑 F랑 E랑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보자.
AFE 삼각형과 그 다음에 EFA 삼각형 같은 삼각형이지.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해야 된다? 조합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느껴야 돼. 알겠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 삼각형 만드는데 점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7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는 7C3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점. 자, 만약에 너네가 A랑 B랑 C랑 고르잖아? 그럼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치? 그러니까 밑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한 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조합이니까 빼기 4개 중에 3개 선택한 건 빼줘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2번 정답이고. 알아들었니? 네. 자, 넘어갑니다. 24번 사각형의 개수.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유형 문제집 같은 너네가 지금 풀고 있는 뭐 베스트라든가 아니면 그 라이트센이라든가 이런 데 유형 문제집들은 이 사각형의 개수 문제를 참 좋아하지만 너네가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서 얘를 만난다라고는 못해요. 이거는 너무 쉽거든. 너무 쉬워.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 한번 어떻게 그래도 접근하는 방법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자, 접근을 한번 하는 방법을 볼게요.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만났을 때 이 평행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좀 뭐 빠르게 계산하는 뭐 산수를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 때 당시에 너네가 풀 때는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한 칸짜리 평행사 변형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한 칸짜리 15개. 그 다음에 두 칸짜리 평행사 변형 세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세 칸짜리 평행사 변형 세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해가지고 문제 풀었을 거라고. 어렸을 때는. 그죠? 실제로 이런 거 그 중학교 때에도 시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는 거 어느 세월에 일일이 세겠느냐 그거야. 어느 세월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거야. 자, 가로에 있는 가로줄로 그어진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세로줄로 주어진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얘 선택하고, 자,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로줄에서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평행사 변형이 여기 만들어지거든. 둘러싸인 부분이 평행사 변형이야. 맞아?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하니?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고르고 나중에 고르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고르고 나중에 고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개수는 가로줄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동시에 세로줄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게 평행사 변형의 개수가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중복조합. 어우, 좋아요. 쭉쭉쭉쭉 나가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순열 배웠죠? 순열 뭐라고 놨어요? P라고 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복순열 배웠어요. 중복순열 뭐라고 놨냐면 파이라고 놨지. 그지?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뭐 배웠어요? 조합 배웠어요. 조합을 뭐라고 놨냐면 C라고 놨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조합. 중복조합을 뭐라고 놓냐면 H라고 놓습니다. H. 순열과 중복순열에 대한 설명으로 조합과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자면 순열과 중복순열은 순서가 중요했어요. 순서가 중요했어요. 그죠? 다만 얘는 중복이 안되고 얘는 중복이 되는 경우였죠. 예를 들어서 순열은 A랑 B랑 C랑 B랑 C랑 A가 서로 다른 상황을 순열이다라고 했었어요. 중복순열은 이거는 똑같지만 중복이 가능해요. A랑 B랑 A랑 A가 다른 경우에 중복순열을 사용을 합니다. 중복이 가능할 때. 그죠? 조합은요.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복조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사용할 때 A랑 B랑 C랑 그 다음에 B랑 C랑 A랑 같으면 조합을 사용했잖아요. 맞아요? 중복조합은요, 중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A랑 A랑 B랑 A랑 A가 같으면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조합인데 그때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을 NHR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 NHR은 자 요거 암기하세요. NHR은 N 플러스 R-1CR로 자 우리가 순열과 중복 순열과 조합은 다들 자기들만의 풀이식이 있었어요. 다들 자기들만의 풀이식이 있었지만 중복 조합은 조합으로 바꿔줘서 풀어야 됩니다. 중복 조합은 조합을 바꿔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밑에 있는 개념 어프로치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3개의 문자 A, B, C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문자를 택하겠대요. 내가 개념 어프로치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보통 설명할 때 개념 어프로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수업에서 선생님이 밑에 책에 있는 거를 개념 어프로치로 설명해 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고 너네가 집에 가서 반드시 책에 있는 걸로 똑같이 복습을 해봐야 니네께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6개의 문자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택된 6개의 문자를 A, B, C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문자를 모두 동그라미로 나타내겠대요. 그리고 문자 사이의 경계를 여기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겠대요. 자, 예를 들어서 A를 2개, B를 3개, C를 1개 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A 2개, B 3개, C 1개를 동그라미 막대기, 동그라미 막대기, 동그라미로 표현해. 그리고 문자와 문자 사이를 막대기로 하기로 했으니 그리고 A, B, C 순서로 하기로 했으니 첫 번째 동그라미 2개는 A와 A인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3개는 B와 B인 거고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는 C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겨. 아시겠지? 그러니까 즉 동그라미와 A, B, C를 구분하기 위한 2개의 막대기를 나열한 다음 막대기로 구분되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A로 두 번째 동그라미는 B를 세 번째 동그라미는 C를 생각하면 자 예를 들어서 A를 2개, B를 1개, C를 1개 뽑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첫 번째 경우가 나와서 A 막대기, B 막대기, C가 나온다는 거고 세 번째 경우 볼까요? A를 뽑지 않고 B를 뽑지 않고 C를 6개 뽑은 경우에는 막대기 2개 다음에 동그라미 6개가 동시에 있는데 이게 다 C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를 찾을 수 있어? A, B, C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6개의 알파벳을 뽑는 거가 가능해. 어떻게 놓는 거야? 이게 동그라미 6개와 막대기 2개로 가능하더라 이거야. 동그라미 6개와 막대기 2개로 가능하더라. 알겠니?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중복 조합의 개념에 의하면 3개 중에서 6개를 뽑는 거는 3H6이라고 놓기로 했어. 맞니?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한 6개는 3H6이라고 놓기로 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내가 얘기했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 뒤에 있는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얘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8개 중에 6개와 2개가 똑같죠. 8개 중에 6개와 2개가 똑같으니까 8팩에 6팩 2팩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하면. 맞니? 근데 8팩에 6팩 2팩을 우리가 얘를 조합으로 만들어버리면 뭐냐? 8C6이야. 8C6. 맞니? 8팩에 6팩 2팩이 8C6이라고. 그러면 8C6과 3C6이 같다는 거잖아. 8C6과 3C6이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H6과 8C6이 같다고. 근데 우리가 H가 NHR이 N 플러스 R-1CR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3H6은 3 플러스 6-1C6과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8C6인겨.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일반적으로 라고 해가지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요만큼의 설명은 이제 8과 6자리에 n과 r을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너무 어렵고 우리가 숫자로 이해하고 그냥 넘기자고. 숫자로 이해를 해보면 3H6이 8C6이 나오는 걸 똑같은 현상을 두 가지 다른 거로 해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핵심인 건 여러분들 중복순열 NHR은 n 플러스 r-1CR로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겨. 아시겠니?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자, 넘어가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를 보면 3H01에 중복조합 자체에 풀이가 없어요. 이걸 조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3-0 빼기 1C 0이야. 아시겠니? 그럼 얘가 2C0이고, 그럼 이 새끼는 1이야, 정답이. 3H2는 3-2 빼기 1C 2야. 그러니까 4C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새끼는 6이다라고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3H3도 마찬가지로 3-3 빼기 1C3이다라고 해주고, 그러면 5C3이 되는 거죠. 5C3을 풀어주면은 10. 이렇게 풀어주는 게 되는겨. 개념 체크 2번 문제 볼게요. 밑에 4개의 문자 ABCD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의 문자를 택한대. 중요한 건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야. 그냥 택한대. 알겠어? 중복을 사용해서 택하는 것 뿐이지 이 새끼를 일렬로 나열해서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중복 조합인 거야. 알겠어? 아까 전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너네가 중복 조합을 배우고 있으니 당연히 중복 조합이지만 니네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얘가 왜 중복 조합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 아시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4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그러니까 중복이고 7개의 문자 택한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합인 거야. 그러면 4개 중에 7개니까 4H7이 되는 거고 4H7은 4-7 빼기 1C7이잖아. 그러니까 10C7이다로 풀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8가지니까 8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니까 8H4가 됩니다. 8H4는 8 플러스 4 빼기 1C4다라고 해서 11C4로 풀어주면 돼. 아시겠지? 네. 자, 넘어갑니다. 25번. 학생 ABC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1번에 스티커 6장을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상상 같은 걸 잘해야 돼. 확통을 풀 때는 항상 너희들한테 똑같은 모양의 스티커가 6장이 나라고 하자. 학생 ABC, 너네가 ABC라고 하자. 자, 내가 똑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이 있어요. 이걸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거래. 근데 잘 봐라. 내가 처음에는 이 스티커를 윤지를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윤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윤지를 주고, 그 다음에 영민이를 주고, 그 다음에 원정이를 주고, 마지막으로 윤지를 줬다라고 하자. 6장의 스티커를. 그럼 결과적으로 윤지가 4장인 거고, 윤지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4장인 거고, 그 다음에 영민이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1장인 거고, 원정이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1장인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해볼 거야. 자, 윤지를 주고, 영민이를 주고, 윤지를 주고, 원정이를 주고, 윤지를 주고, 윤지를 줬다라고 해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윤지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4장인 거고, 영민이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1장인 거고, 원정이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1장인 거지. 같은 상황이죠. 맞아요? 왜? 순서를 다르게 줬다고 달라요? 결과적으로 여기 윤지가 4개를 가지고 있고 너희 둘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는 같은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스티커가 다른 게 아니잖아. 스티커가 다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니네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중요할 뿐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한 장 한 장 4장씩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더 먼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할 거야.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B 선택하고 C 선택한 거랑 B 선택하고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C 선택하고 A 선택한 건 같은 경우라고. 그냥 막 적었을 때도. 맞아요? 이게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중복조합을 어떻게 사용을 해? 야, 이거를 3명의 학생 중에서 선택을 6번 하는 거죠. 3명의 학생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을 6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4장 받고 B가 1장, C가 1장 받는 결과가 나오거나 뭐 다른 결과들도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3H6을 사용해줘야 되는 거고 3H6은 조합으로 해석하면은 3 플러스 6 빼기 1C6이 되는겨. 그러니까 8C6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학생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3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3명의 학생을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하는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A가 4번 선택되면 A는 스티커를 4장 가져가는 거니까. 알겠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여기에다가 중복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찾아줘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이거 뭐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은 나한테 안 해. 니네 분명히 이제 시험 대비를 하게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막 문제를 줄 때 그때 나한테 그걸 질문하게 될 거야. 선생님 이거 뭐 써야 돼요? 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이에요? 이딴 질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얘가 왜 중복조합인지를 항상 고민해. 자, 2번 문제 볼게. 스티커 6장을 각 학생들에게 적어도 한 장씩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 자, 적어도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하이에나 새끼처럼 적어도면 전체에서 아닌 것 빼는 거죠 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접근이야. 전체에서 아닌 거를 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야 되냐면 A가 한 장도 못 받았을 때 빼야 되고 B가 한 장도 못 받았을 때 빼야 되고 C가 한 장도 못 받았을 때 빼야 되고 A, B가 한 장도 못 받았을 때 빼야 되고 B, C가 한 장도 못 받았을 때 빼야 되고 A, C가 한 장도 못 받았을 때 빼야 돼. 6개를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어도 하나씩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그것의 여집합은 각각의 한 명이 하나도 못 받은 상황도 있고 2명이 하나도 못 받은 상황이 있다고. 이 문제는 적어도 한 장씩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접근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적어도 한 장씩이잖아.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주고 들어가. 그럼 되잖아. 그치? 한 장씩 줘. 그 다음에 내가, 자, 봐봐라. A 한 장 줬어. B 한 장 줬어. C 한 장 줬어. 그 다음에 내가 A가 졸라 이뻐. 그러면은 A 몰빵 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선택한 건 A지만, 내가 선택한 건 실제로 A지만, A, B, C는 적어도 한 장씩은 받아. 그쵸? 그래서 한 장씩 주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3명의 학생 중에 3번을 선택하는 중복을 허용해서 3H3이 되는 거고 3H3은 3 플러스 3 빼기 1C3이 되는 거고 그러면 5C3이다 해서 10가지 경우의 수라고 풀 수 있겠네. 안 어렵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자,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가 생기겠는가 이거야. 그럼 봐봐라.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몇 개 했어? 4개. x 플러스 y 플러스 z 5개. 5개를 x 플러스 y 플러스 z 바구니를 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내가 이 5개의 바구니 속에서 첫 번째 바구니에서 x 꺼내고 두 번째 바구니에서 x 꺼내고 세 번째 바구니에서 y, 네 번째에서 x, 다섯 번째에서 x를 꺼내면 얘 무슨 항이야? x 4제곱 y 항이야. 근데 x 4제곱 y 항이 꼭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건 아니야. y 꺼내고 x 꺼내고 x 꺼내고 x 꺼내고 x 꺼내도 x 4제곱 y 항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여기다 적은 두 줄이 무슨 얘기야? xx, yxx랑 yxxx랑 같은 얘기야. 그럼 중복조합이야. 맞니? 그 중복조합 어떻게 선택해주면 돼? 우리가 자 3개의 x랑 y랑 z랑 저 3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 5개를 택한다. 지금 난 어떻게 택한 거야? xx, yxx 또는 yxxxx 이렇게 3개의 문자 중에서 5개를 택하는 3H5를 사용을 해주면 이 항들이 몇 개인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3H5는, 자, 이제 뭐, 이 정도는 이제 7C5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한 번에 찾을 수 있겠죠. 더 이상 안 해도 그렇게 계산을.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7번 문제. 별표 치세요. 27번 문제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엄청 많이 됩니다. 엄청 많이 돼요. 정말 엄청 많이 돼. 정말 엄청 많이 돼. 자, 우리 이 앞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너네가 느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X랑 Y랑 Z 중에서 R번 뽑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3HR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X랑 Y랑 Z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번 뽑는다는 3HR이지. 근데 이 3HR에서는 어떤 거를 얘가 포함하고 있냐면 X를 안 뽑는 거라든가 X, Y 두 개를 안 뽑는다라든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안 뽑는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안 뽑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X가 X를 0번 뽑고 Y를 0번 뽑고 Z를 0번 뽑는 이런 경우들이 3HR 속엔 들어있다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이 H를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로 문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영민아!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로 문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음이 아니다. 얘들아, 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X가 0이 가능하다는 거지. 음이 아니다. 음수만 아니면 된다는 거 아니야. X가 0이 가능하다라는 거라고. 맞아? X가 0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X를 안 뽑는 게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3H9로 해석할 건데 3H9를 X, Y, Z 중에 9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해석할 건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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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Y 몇 개 했어? 지금 7개. 그럼 2개 더 해야겠지? Y, Y 선택했다고 치자고. 선택을. 그러면 얘가 뭐야?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X는 0, Y는 7, Z는 2의 해가 나왔다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해가. 알겠니? X, Y, Z 3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9번 선택하는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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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Y, Y, Y를 선택하면 X는 0, Y는 7, Z는 2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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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X는 0, Y는 7, Z는 2야. 맞아?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접근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 3개를 9번 선택하는 3H9를 사용해주면 그게 정답이야. 알겠니? 근데 2번 문제는 달라. 2번 문제는 양의 정수여야 한대. 양의 정수란 얘기는 X는 0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꼭 X라는 필요는 없겠지. Y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자가 는 0이다라고 하는 근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불가능하다고. 2번 문제에선 X는 0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이 새끼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우리 이거 이렇게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만났을 때 버릇을 이렇게 들이도록 하세요. 음이 아닌 정수 문제로 바꿔줘야 돼. 음이 아닌 정수 문제로 바꿔줘야 돼. 뭐를 통해서? 치환을 통해서.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란 얘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위에 있는 1번 문제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다라고 얘기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그때 중복조합을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어. 이때야만 중복조합을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다고. 고민도 하지마.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문자 3개면 중복조합을 쓰세요. 근데 지금은 1보다 크거나 같은이잖아. 1보다 크거나 같은을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치환을 통해서. 알겠니? 자, 내가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적을 거야. y 대신에 y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적을게요. 이 프라임은 미분이 아닙니다.
자, z 대신에 z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과 z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돼? x 프라임이 0이면 x는 1이거든. y 프라임이 0이면 y는 1이야. z 프라임이 0이면 z는 1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치환해주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자.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3은 9다가 되고, 이항시키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6이다가 되고,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의미 아닌 정수 문제로 바뀌었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사용해주면 돼. 뭐를? 아무 생각 없이 중복조합을 3H6 이러면 끝. 3개의 문자 중에 6개의 문자 택한다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니? 자, 밑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적힌 27-2번 문제가 있어요. 27-2번 문제를 볼게요. A가 1보다 크거나 하고 B가 2보다 크거나 하고 C가 3보다 크거나 같대. 방정식의 해 개수 문제는 정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C를 가지고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래. 토 나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바꿔줘야 돼? 이거는 뭐 의미 아닌도 아니고 자연수도 아니고 뭐시기도 아니요. 그럼 얘 뭐로 바꿔줘야 돼? 의미 아닌 문제로 바꿔줘야 돼. 뭐를 통해서? 치환을 통해서.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A를 치환할 거야. 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B를 치환할 거야. B 프라임 플러스 2라고. C를 치환할 거다. C 프라임 플러스 2라고. 3이라고.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에 플러스 6은 13이 되고,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은 8이다가 나와. 맞아요? 근데 조건이 바뀐다? 봐봐라. A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아.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A를 치환하면 A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맞니? A 프라임이 0이면 A는 1부터 시작이거든. 그 다음에 B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아. C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아. 뭐로 바뀌었어? 의미 아닌 정수해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3개의 문자 중에 8개를 택하면 돼. 졸라 쉽죠? 어려워? 쌤, 저 7개월 7 아니에요? 미안해. 네. 7개만 택하면 돼. 졸라 쉽죠? 자, 넘어갑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 자, 앞에서도 함수의 개수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밑에 있는 리마크 부분을 외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을 조금 더 고치면, 요 문제, 이 대표형 28번 밑에 리마크 있죠? 선생님 저 고민하기 싫어요. 그냥 외울래요. 이게 완성형이야. 이게 완성형. 앞에 있는 건 비완성형, 미완성형이고, 이게 완성형이니까, 선생님 저 고민해가면서 문제 풀기 싫어요. 그냥 함수의 개수 문제를 외워서 풀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요 밑에 있는 리마크를 외우면 되는데, 하나, 선생님이 해줄 말은, 이 밑에 있는 리마크를 그냥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얘들아, 너네들 시험 보러 가서 함수의 개수가 고득점 문제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못 풀어. 높은 점수가, 함수의 개수 문제로 니네 선생님이 높은 점수를 배정을 했으면, 그거는 밑에 있는 것들로 안 풀려. 그러니까 외우라고는 하지만 밑에 있는 거 외웠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말 강조하는 건 뭐를 하라는 거야? 집합 그리라고.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X집합이 이렇게 있고 Y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AB 집합이네요. Sorry. 여기 A집합이 있고 여기에 B집합이 있어요.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찾을 건데, A집합 속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B집합 속에는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쵸? 자, 1번 문제에서 I는 A의 원소고 J는
J도 A의 원소래요. 그때 I보다 J가 크면 FI보다 FJ가 크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이거 뭐야? 증가함수지. 맞습니까? X집합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걔네가 주는 화살표를 받는 애들도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맞아? 자, 그럼 내가 여기다 화살표 그려볼 거거든? 자, 보자. 예를 들어서 1이 1한테 화살표를 줬다라고 치자. 그러면 2는 1보다 큰 애한테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2가 4한테 줬다고 치자. 그러면 3은 4보다 큰 애한테 줘야 되지. 그러니까 3은 5한테밖에 못 주지. 5한테 밖에 못 줘.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된다고. 화살표가 A에 들어있는 녀석이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여기도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을 문제 찾아라. 이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앞에서 문제 풀 때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에이 젠장. 이 끝에 남네. 꼬다리가. 자, 앞에서 문제 풀 때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게 왜냐? 1한테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 5개 중에 1개한테 줄래요? 라고 1은 대답하겠지. 맞아? 그럼 1의 경우의 수가 5잖아. 그럼 2의 경우의 수가 4가 되니?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1이 5한테 줬다? 그러면 2랑 3의 화살표를 줄 수 있어? 없어요. 그치? 그럼 1이 5한테 화살표를 못 주네? 그러면 1은 그럼 얘는 5한테 못 주니까 그러면 4부터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1한테 4가지 경우에 생기나?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골치 아파요. 1이 그럼 이제 니네가 어떤 선택을 하기 시작하냐면 1이 2한테 줬다고 치자. 그럼 2가 3한테 줄 수도 있고 2가 4한테 줄 수도 있는데 2가 3한테 주면 3은 4, 5 중에 주는 거고 2가 4한테 주면 3은 5한테 주는 거네. 막 이딴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자, 내가 얘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3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 3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3개를 선택할 겁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몇 개예요? 5C 3개지. 맞니? 자, 5C 3개가 정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정답이 5C 3이거든? 자, 5C 3이 정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를 선택할 건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순서 잘 봐. 순서 3 선택하고, 4 선택하고, 1 선택할 거야. 순서가 3 먼저, 4, 5. 알겠니? 3, 4, 1을 선택할 거야. 3, 4, 1. 그랬을 때, 내가 이 3개의 숫자를 선택만 하잖아? 그러면 화살표는 자동으로 제일 작은 숫자는 제일 위에 있는 문자한테, 제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숫자한테, 그 다음은 그 다음 숫자한테 가기만 하면 돼. 내가 지금 선택한 순서가 3, 4, 1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 순서를 좀 바꿔볼게. 순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순서를 1 선택하고 3 선택하고 4 선택해보자. 1, 3, 4를 선택해볼게. 그래도 화살표는 1은 1한테 가야 되고 2는 3한테 가야 되고 3은 4한테 가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순서가 3, 4, 1이든 1, 3, 2든 이건 같은 경우란 얘기야. 그럼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5개의 문자 중에 3개의 문자를 택하는 조합을 사용하는 5C3만 사용해주면 됩니다. 알아듣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I보다 J가 크면 화살표 출발하는 애가 커지면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1이 2한테 줬어요. 그러면 2는 2, 3, 4, 5 중에 하나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예를 들어서 2가 3한테 줬어요. 그러면 3은 3, 4, 5 중에 하나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고 3은 3한테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 문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난 얘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할 거야. 자, 지금 같은 상황을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은 내가 2 고르고 3 고르고 3 고른 상황인 거지. 근데 이게 또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3 고르고 2 고르고 3 골라도
3을 먼저 고르고 2를 나중에 고르고 3을 가장 마지막에 골라도 화살표는 어차피 작은 새끼는 작은 새끼한테 꽂혀야 되고 큰 새끼는 큰 새끼한테 꽂혀야 되니까 이 화살표 단 하나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정답은 그래서 5H3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거를 항상 고려해야 되냐면, 니네가 여기 이제 A집합, B집합이라고 이제 써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여기가 X집합이고, 여기가 Y집합이죠. 자, 여러분들이 Y집합에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화살표가 단 하나밖에 정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 니네가 Y집합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화살표가 단 하나밖에 정해지지 않아. 지금도 봐봐라. 233을 선택하든 323을 선택하든 화살표는 무조건 모양은 얘야. 그리고 또 뭐를 선택해도 332를 선택해도 모양은 얘라고. 그치? 그럼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상황이란 얘기잖아. 이거 세 개가 똑같은 상황은 중복 조합이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5H3을 사용해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이거? 마치 우리 그 저기 문제 있죠? 그 앞에서 일렬로 세우는 문제에서 A, B, C, D, E가 있는데 요거를 일렬로 세울 때 A는 반드시 B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A는 반드시 B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에서 A랑 B를 같은 녀석으로 봤죠. A랑 B를 같은 녀석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C 동그라미 D E 동그라미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A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가 B야 라고 해버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 일렬로 세우는 거에서.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너네가 동그라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A랑 B가 단 한 가지 경우의 수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니네가 이걸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5개의 문자 중에 3개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어떻게 선택을 하든 간에 화살표가 단 하나로밖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너네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실제로 저기로도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도. 그래서 똑같은 집합을 두고 A집합은 X집합은 뭐고 X집합은 뭐고 그 다음에 Y집합은 뭐다. 이 상황에서 서술형 1번 문제 X에서 Y로의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서술형 2번 문제 X에서 Y로의 뭐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3번 문제 X에서 Y로의 뭐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지로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은 61쪽에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문제를 풀 때 얘가 왜 순열인가, 얘가 왜 조합이고 왜 중복순열이고 중복조합인지를 여기 나와있는 이 판단하는 순서를 따라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지? 근데 이제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3단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4단원 해야죠? 이항정리와 분할. 자, 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전개식을 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것을 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일반적으로, 자, 니네 그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죠? A 플러스 B의 1제곱은 A 플러스 B입니다. 그죠? A 플러스 B의 2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죠? A 플러스 B의 3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아니 이거?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4제곱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a 플러스 b 4제곱 못합니까? a 플러스 b의 5제곱은요? 4제곱도 못하는데 저 새끼 헛소리하고 있죠? 그죠? 5제곱 할 수 있냐고 묻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100제곱 중에서 37번째 항 구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의욕이 막 샘솟죠. 와, A 플러스 B의 100제곱 중에 37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니. 내 능력이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니. 그죠?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그냥 A 플러스 B의 1제곱, A 플러스 B의 2제곱, 3제곱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전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중딩이나 고1 정도식의 접근이고요. 우리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자, A 플러스 B의 3제곱이 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오는가를 여기 위에 여기 적혀있는 거를 보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3제곱은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그때 첫 번째 A 플러스 B를 1번 주머니, 두 번째 A 플러스 B를 2번 주머니, 세 번째 A 플러스 B를 3번 주머니라고 할게요. 우리는 뽑을 거예요.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이 각각의 주머니 속에서 A 또는 B를 뽑을 겁니다. A 또는 B를 뽑을 거예요. A 또는 B를 뽑을 건데 첫 번째 주머니에서 A 뽑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A 뽑고 세 번째 주머니에서 A를 뽑으면 A 세제곱이야. 그치? A 뽑고 A 뽑고 B 뽑거나 A 뽑고 B 뽑고 A 뽑거나 B 뽑고 A 뽑고 A 뽑으면 A 제곱 B인데 A 제곱 B가 3개가 있으니까 3A 제곱 B야. 그치? 그 다음에 ABB, BAB, BBA를 뽑으면 BAB 제곱인데 이게 3개 있으니까 3AB 제곱이고 BBB를 뽑으면 B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항들을 다 더하게 되면 요 새끼가 나와. 뭐로 해석한 거야? 뽑는 걸로. 뽑는 걸로. 묶음 속에서 A 또는 B를 뽑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뽑는 경우의 수가 A를 A 2개 그리고 B 1개를 뽑는 게 3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찾아줘야 돼. A 1개, B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온다는 걸 찾아줘야 돼. 알겠죠? 이게 이항정리의 기본이야. 스킬이야. A 1개, B 1개 뽑는 게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걸 찾아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봐봐라. 선생님 물어볼게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은 A 플러스 B를 4번 곱한 겁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야. 이거 중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A 세제곱 B 항의 몇 개 나오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A 세제곱 B 항은 A를 3개, B를 1개 뽑아야 되는 거죠. 그죠? 몇 개 나올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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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A, B, A, A, B, A, A, B, A, A, A 해가지고 4개가 나와요. 맞니? 근데 우리 이항정리 배울 건데 이렇게 무식하게 찾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걸 이렇게 무식하게 찾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 이 4개의 주머니 중에서 A든 B든 너네가 하나의 주인공을 설정하세요. 보통 대부분의 교과서와 대부분의 참고서에서는 B가 주인공인데 선생님은 A를 주인공으로도 풀기도 해요. 오케이?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 봐봐라. 4개의 주머니, 하나, 둘, 셋, 4개의 주머니에서 A를 3개 뽑을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 4C3. 선생님 A만 뽑아요? A를 뽑으면 나머지는 B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A만 뽑아요. A만 뽑아요? 라고 물어보면 A만 뽑아요. 나머지는 B란 얘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4C3개의 A 세제곱 B항이 생겨요. 4C3개가 몇 개인데? 4개잖아. 맞아요? 우리 이렇게 유식하게 가자고. 유식하게. 4C3개가 생긴다고. A 세제곱 B가. 야, 그러면 봐봐라. A 4제곱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A 4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항은 A 4제곱항이 있고요. A 세제곱 B항이 있고 A 제곱 B 제곱항이 있고 A B 세제곱항이 있고 그 다음에 B 4제곱항이 있습니다. A 4제곱항은요 4개의 주머니에서 모두 A만 뽑아야 돼. 4C4개가 생겨요. B를 주인공으로 해볼까? B를 주인공으로 하면 4C 0개지. 근데 똑같아. 4C4나 4C 0이나. 맞아? 그래서 B를 아무것도 안 뽑으면 A 4제곱이야.
근데 4개의 주머니 중에서 B 1개 뽑으면 A 세제곱이고 4개의 주머니 중에서 B 2개 뽑으면 A제곱 B제곱이고 4개 중에 3개 뽑으면 AB 세제곱이고 4개 중에 4개 뽑으면 B 4제곱이야. 이 각각의 항들이 이만큼의 개수만큼씩 생긴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n제곱으로 달려가 볼까? n제곱. 자, n제곱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이야. 맞아? a 플러스 b의 n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땡땡땡 a 플러스 b 총 n번을 곱해. 맞니? 자, 그리고 나서 야, 니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죠? a 플러스 b의 뭐 예를 들어 7제곱의 항 중에서 a 3제곱이면 b는 4제곱이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저 새끼 모르는 눈치다. 알아? 얘를 전개했을 때 a의 지수와 b의 지수를 더하면 반드시 7이 돼야 돼요. 알죠 이거? 이건 기본입니다. 문자 정리하는 거에서. 자, 그럼 여기 n번 뽑았다라고 n개의 a 플러스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b를 r번 뽑으면 그러면 a는 n-r번 뽑혀요. 맞아요? 그러면 b를 r번 뽑을 때 그 항을 만들어내면 n개의 주머니 중에서 r번 b를 뽑으면 그러면 a의 지수는 n-r이 되고 b의 지수는 r이 되겠네? 맞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r 자리에 0부터 n까지를 대입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R에 0을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B를 안 뽑는 항부터 R에 N을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B를 N번 다 뽑는 항까지를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안 뽑고 한 번, 두 번, 세 번 뽑다가 N번 다 뽑는 것까지 다 보겠다는 얘기라고.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실제로 R에다가 0부터 N까지를 다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져?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이 만들어져요. R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나와요. n번째 항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그마로 정리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의 n마 r 곱하기 b의 r 요거를 바로 a의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이라고 불러요. 이제 니네 전개식을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처럼 무식하게 그냥 싹 풀어오는 게 전개식이 아니라고. 전개식을 어떻게도 적을 수 있다고? 시그마를 이용한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다고. 그때 그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을 a 플러스 b의 n제곱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nc0, nc1, nc2 해가지고 ncn까지를 이항 개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항 정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n개의 주머니 중에서 b든 a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n개의 주머니 중에서 a를 몇 번 뽑는다, b를 몇 번 뽑는다. 그래서 그 항이 a를 예를 들어서 자 a 요거 한번 보죠. 요거 보면은 a 3제곱 b 4제곱이죠. 그럼 얘가 몇 개 생기는지 a 3제곱 b 4제곱 항이 몇 개 생기는지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a 플러스 b 주머니 7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돼. b를 맞니? b를 4개 뽑으면 된다고. 자동으로 a 3제곱이거든. 그래서 이 항계수는 7c4가 되는 거고 a 3제곱 b 4제곱이 돼요. 얘가 a 3제곱 b 4제곱의 개수야. 이걸 이항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a 3제곱 b 4제곱의 개수이기도 해. 알겠어? a 3제곱 b 3제곱이 7c4개가 생긴다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이항정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식하게 정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뽑는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뽑는다라고. 그래서 여기 이항정리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맛만 봤습니다.